당신은 언제 가장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마음 둘 곳이 사라졌을 때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노후의 가장 큰 두려움을 경제적 불안이라 말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돈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 그리고 마음의 흐름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돈보다 훨씬 중요한 노후의 기반, 즉, 무너지지 않는 마음과 관계를 지키는 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서울의 한복지관. 이곳엔 매주 화요일마다 조용히 찾아오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올해 73, 혼자 사는 박정호님입니다. 퇴직 후 10년 동안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운동하고 텃밭도 가꾸고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삶의 리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이사가고 함께 운동하던 친구가 아파서 나오지 않으면서 말을 할 사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 잔고가 점점 줄어들더군요. 이 말은 노년의 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 돈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이 고립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연결이 하나둘 끊어집니다. 직장이라는 이름으로 맺었던 관계, 사회 속 역할, 책임감이 사라지면 자신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공백을 아무것도 채우지 못할 때 사람은 조금씩 안으로 무너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건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라고요. 하버드 대학의 80년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노후의 건강과 수명, 행복감은 돈이나 지위보다 진실한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있으면 몸의 면역력도 높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든다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돈 중심의 불안을 심어줍니다. 뉴스는 언제나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연금만으로는 생활 불가를 외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오직 돈에만 머물게 됩니다. 마음의 건강, 관계의 따뜻함, 하루의 의미 같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서서히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결국 사람은 마음이 메말라 버리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박정호님은 어느 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람들과 다시 연결돼 보자. 그는 복지관의 책 읽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서히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 웃고 대화하면서 잊고 있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와 커피 한 잔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년의 무너짐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말할 사람이 줄고 나를 찾는 전화가 줄어들고 나도 모르게 세상과의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할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이 시기를 그냥 두면 마음의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은 커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연결 하나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68세 최순자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5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조용히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아침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내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내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이구나. 그날 이후 최순자님은 매일 아침 동네 텃밭 앞에서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어제 저녁에 감자국 끓였어요. 그 단순한 대화들이
다시 세상과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사는 점점 대화로, 대화는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반찬 모임을 운영하며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관계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고 내 마음을 조금은 열어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이 인생 후반을 바꾸는 첫 신호가 됩니다. 이제는 경제적 성공보다 정서적 안정이 더 큰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정은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한 끼, 짧은 인사, 작은 관심이 노후의 면역력을 높이고 마음의 주름을 펴줍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새 친구를 만들긴 늦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는 어릴 때가 아니라 마음이 비슷해지는 나이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같은 시기를 겪고 같은 걱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루엔 오늘 누군가와의 대화가 있었나요? 돈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작은 연결입니다.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배우고 다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잊고 있던 관계의 힘을 되찾는 순간 삶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바로 이어서 관계를 이어주는 세 가지 대화의 기술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정서적 근육 키우는 법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외롭거나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진다면 그것은 늙은 게 아니라 다시 성장할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65세 이후 진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돈의 부족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과 마음의 고립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세 가지 대화의 기술과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는 정서적 근육을 키우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기술, 말보다 듣기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젊을 땐 듣던 사람도 많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아무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밀려오죠. 그래서 자꾸 내 말이 길어지고 나도 모르게 훈수가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첫걸음은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듣는 기술입니다. 경남 창원의 70세 윤태수님은 퇴직 후 친구 모임에 나갔다가 한동안 모임에서 소외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조언을 했지만 정작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 그냥 들어주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해결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할 때 말이죠. 그날 이후 윤태수님은 말보다 끄덕임을 먼저 연습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렸습니다. 그는 이제 말합니다. 대화는 내가 뭘 아느냐보다 상대가 얼마나 이해받는다고 느끼느냐에 달려있더군요. 두 번째 대화의 기술, 묻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일 때 마음을 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관계를 살리고 고립을 막는 첫 신호가 됩니다. 서울의 68세 김성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된 후 한동안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복지관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그 단순한 질문에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엔 그 반찬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짧은 물음이 대화를 이어주고 그 대화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세 번째 대화의 기술,
감사와 인정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대부분 감정의 표현이 줄어서입니다. 고맙다, 그때 도와줘서 힘이 됐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의 74세 박은자님은 오랫동안 며느리와 서먹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가 늘 삐걱거렸죠. 그런데 어느 날 명절이 끝난 뒤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올해는 정말 편했어.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마음이 편했단다. 그 짧은 감사의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였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걸어 어머니, 다음에는 제가 김치 담가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박은자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기적을 부른다. 이제 대화의 기술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정서적 근육입니다. 몸의 근육은 운동으로 길러지지만 마음의 근육은 사소한 습관으로 길러집니다. 첫째, 비교를 멈추는 습관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일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은 자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비교 대신 오늘 내가 잘한 한 가지를 찾는 습관이 마음의 근력을 키웁니다. 둘째, 감정의 무게를 적절히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는 건 마음의 근육이 약해진 신호입니다. 그럴 땐 내가 나를 위로하는 말을 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나답게 살고 있어. 이 짧은 자기 대화가 마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셋째,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차 한 잔, 10분의 산책, 하루 한 줄의 감사일기. 이 단순한 루틴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둥이 됩니다. 규칙적인 반복은 불안을 줄이고 생각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돌려줍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의 근육을 꾸준히 단련하면 관계가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멀어져도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온함이 바로 진짜 노년의 자산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요즘 당신은 어떤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고 계신가요? 걱정과 한숨인가요? 아니면 감사와 나눔인가요? 오늘 저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단 한마디라도 고맙다, 잘 지냈어요? 라고 먼저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누군가의 외로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이 지켜온 관계의 지혜, 그 한 줄의 댓글이 누군가의 인생에 큰 힘이 될지 모릅니다.